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절 연휴 영향 등으로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40%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월 감귤값이 한 달 만에 48.4%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분야 협업을 논의한 가운데 저커버그도 이재용 회장과 AI 반도체 동맹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연휴 보내고 온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급락세,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4% 넘게 빠졌고요. 이에 따라 AI 반도체 쪽도 동반 하락세 보인 가운데 AMD는 4.7% 하락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빅7 기업들 중에서도 알파벳만이 소폭 올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0.9%대 하락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17%, 0.6%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변동성 보이면서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현재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23% 파란불 켜내면서 2651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뚜렷한 주도 업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저 PBR 업종의 경우 실적 발표 후에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기업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500억 원, 1,173억 원 덜어내는 가운데 기관만이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1,3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항생지수의 반등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빨간불 켜냈습니다. 현재 0.58%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871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2차전지 소부장 쪽 강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낙폭 확대되면서 2차전지 대형주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이는 반면 개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1,574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간 이상의 지능을 보유한 AI를 뜻하는 AGI의 영역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AGI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글로벌 최고 반도체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랩패스 아크입니다. 테스트 타임 증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랩패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나 각각 10%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중순가스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조업 일수가 감소한 영향 때문에 수출 자체는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39%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도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도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이번 달 들어서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거래 대금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거래 대금 20조 원대까지 회복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이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굿뉴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의 이런 커플링 정도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부터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중화권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든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월 달이 되면 중국에서 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국 경기가 실제로 살아날지 여부는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살려내고자 하는 이 경기 부양의 방식 자체가 실제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데는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중국에서 어찌됐건 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그리고 중화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화권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MSCI 신흥국 지수 기준으로 중국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MSCI 내에서의 신흥국 비중이 역사상 최저 비중으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리라고 해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LPR 인하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로봇 쪽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로봇 쪽에서도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이번에 좀 선정이 된 부분들을 좀 굿뉴스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분야에 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이라든지 기술 경쟁력 부분들을 한층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올해 좀 전망 섹터 부분들이 AI 쪽이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R&D 예산을 지금 10% 이상씩 계속 증가를 시킨다라는 좀 정부 반침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각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R&D 투자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로봇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전차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간은 좀 외팔형 시장이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요. 일부 전공정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외팔형 시장들이 좀 줄을 잃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개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좀 이런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좀 하나의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앞으로 연속성 리사이클에 관련한 팔로우 뉴스업이 계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 쪽 관련해서는 좀 알케미스트 프로젝트를 좀 굿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배드뉴스 같은 경우는 AI 이제 챗 GPT 쪽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이제 한층 최근에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뜨거웠던 부분들이 또 챗 GPT였죠. 이제 GPT 스토어 부분들이 시장에 좀 들어와주면서 그간 좀 AI 기업들 자체가 좀 실적을 내기가 다소 좀 연결고리 자체가 좀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 좀 위로 좀 개화가 되다 보니까 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챗 GP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제 지금 오픈 AI에서 챗 GPT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지금 의문성을 이번에 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지금 AI 스토어 부분들도 그렇고 AI가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막대한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가 줍니다.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픈 AI 같은 경우가 실적을 넘어서는 지금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이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기업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비해서는 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속성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기업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 좀 이제 GPT 스토어 쪽에 있어가지고 AI 기업들이 일단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이제 자회사들이라든지 뭐 기업들에 관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수익성 모델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구독도 좀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감까지도 일단은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전부 다 반영을 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좀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려면은 결국 AI 기업이 GPT 스토어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AI 쪽 관련해서도 수익 창출 모델을 확실하게 좀 발견을 해서 수익, 즉 숫자가 찍힐 수 있는지 여부를 주가는 이제는 좀 반영을 해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실적이 지금도 찍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감이 조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차례 좀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트렌드를 잡고 있는 부분들은 AI 쪽입니다. 뭐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GPT 스토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도 AI 챗봇 쪽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좀 산업군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AI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계속 뜨겁게 좀 열기가 좀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 차례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간다고 보기보다는 또 한 번에 좀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좀 매수 기회도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반대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챗 GPT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부분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테슬라의 하락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배드뉴스라고 볼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져보자면 2차 전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락을 했지만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은 엔캠을 비롯한 전해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제이오라든지 PNT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장비주들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윤성 FN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분리막 관련돼 가지고 WCP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밀릴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전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관심이 이제 AI 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황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GM에서 이제 전기차의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내용들이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업황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포트에서 2차 전지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의 급등주들이고요. 그때 상황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익 THK를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19,730원 선을 다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현금 배당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6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상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9%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1,7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상교육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입학 전공과 관련해서 요즘 들어서는 교육주들이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크게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 전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6%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7,4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인 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으로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지금의 주가 12,420원 선에 거래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잉크 코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상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 주당 세 주 비율의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의 주가 1,374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페스 아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36,9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실리콘2 살펴보겠습니다. 네오팩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오팩트의 경우에 상한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장대 양봉 형성 중입니다. 1,524원 선에 거래됩니다. 계속해서 실리콘2를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2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량 꽤 많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1,42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제니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AI 반도체 이나노 AI 가속기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솔루션 공급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강세를 보이던 주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16%대로 상승분을 살짝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주가는 8,690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10가지의 종목 저와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일단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KR모터스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KR모터스 같은 경우는 좀 이륜차 관련해서 좀 전문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대주 이제 지분 매각 소식이 일단은 좀 전해지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달성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높은 기업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1,000억 수준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68억 정도네요. 368억 정도인데 지금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분들만 바라봤을 때도 계속 좀 적자 규모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렇다고 KR모터스가 지금 사업성을 펼쳐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전기 이륜차 관련해서 태국 쪽에서도 이미 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전기 자동차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장에 있어서 좀 점유율이 높아진다 하게 되면 전기 1륜차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동전주에 대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좀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부분들의 이슈가 좀 전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이제 하루에 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로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업성의 모멘텀 부분들만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좀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입을 좀 뒤로 좀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 오늘도 강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첫 해 지금 매출 2조 원을 좀 달성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좀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지금 주력으로 모델사를 지금 잡고 있는 게 BMW 쪽인데, BMW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쪽에 있어가지고 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좀 시너지 효과를 톡톡하게 바라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볼보도 있고 아우디까지도 지금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거래대금들까지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 관점이 없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단기간에 좀 수익성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다고 해주신 만큼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뭐 하이인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네오팩트라든지 뭐 네페스 아크 그리고 CCS 뭐 신성 ST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정 관련해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전공정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주가가 지금 펌핑이 강하게 들어와준 종목들 대비해서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시세가 좀 탄력이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들까지 안정적으로 좀 실리고 있는 부분들로 지켜봐서는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뭐 눈길이 지금은 끊이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장비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거래일에도 충분하게 상승 기조는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원래 좀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중국 쪽에 대한 실적의 개선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다소 화장품에 대한 여파도 굉장히 좀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상대적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K뷰티 쪽 관련해가지고 관련주에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실리콘2가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악재 부분들이 좀 소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포착이 되는 것처럼 한 번 더 좀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 흐름들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들의 계속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좀 계속 수급에 좀 기대감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실리콘2까지는 충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인크 코리아, 네페스 아크 그리고 실리콘2까지 짚어주신 만큼 이 본부장께서 추가적으로 짚어주실 종목이 또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KR 모터스 같은 경우도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삼익 THK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PBR도 있지만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신성 ST라든지 CCS 그리고 협진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부여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리콘2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 쪽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색조 화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북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화장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탑 머티리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제이오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분리막 쪽에 관련돼서는 WCP라는 기업, 그리고 장비주로서는 PNT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CIS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개별적인 성향을 띠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쪽이나 그리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오늘은 엔터 쪽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인 상승한 종목 외에도 이 외의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률에 보이는 섹터를 바라보자면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던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이 섹터 내에서 가장 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벌써 2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5위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 아직까지 이벤트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때까지는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 네. 2월 중순까지는 재료는 저는 살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부분들은 저는 2주, 3주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초전도체가 지금까지 계속 좀 거품이 끊이지가 않고 계속 열기가 있는 부분들은 퀀텀 에너지 부분들 관련해서 연구개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이제 계속 쏟아질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타이밍 내에서는 단기간에 좀 수익성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투심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연구 결과 발표 부분들이 어떻게 취지로 좀 이어질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향방이 그 앞으로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의 그냥 단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거래대금들도 끊이지가 않고 계속 들어와주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 단기간에 뭐 어느 정도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좀 수급이 끊긴다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맨 처음에 좀 초전도체 관련해서 테마 사이클이 잡혔을 때 당시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뭐 서남이라든지 CCS라든지 파워로지스, 뭐 덕성 이런 좀 후발주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좀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은 덕성이나 CCS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에 많은 상승들을 지금 유발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신성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본연의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였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 준다는 것도 결국엔 초전도체 관련해서만 위로 올라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사업성 부분들이 시가총액을 뭐 5위, 4위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 탄력을 받으니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부분들도 밸류업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5위를 뭐 탈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슈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시가총액 순위도 계속 좀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월 중순 이후로는 이 재료성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좀 2월 중순이 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 시점에서 오버행으로 물량이 터지면서 내려올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지금 추격으로 초전도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잡았다. 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좋겠지만 반대로 그 위쪽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뭐 오버행으로 지금 물량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동반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재료 소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이제 연구 결과 발표 부분들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한 번 더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단지 이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계속 기대감이 좀 조성이 돼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오버행 부분들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항상 유심히 좀 체크를 하시고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좀 수급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주도 오버행 물량을 바라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최 본부장님께 계속해서 초전도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 만큼 이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보유하신 분들과 또 아니신 분들의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하고 싶다면 소량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효한 상태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이라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주가의 변동성을 보였었던 기업들이 많은데 뭐 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흐름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대한 분석과 가치, 앞으로의 성장성 분명히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이제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손절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앞으로 초전도체가 정말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기업들이 매출이 잡히느냐 영업이익이 잡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테마주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 테마주에 맞게끔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변화라든지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밀려올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만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막 돌아서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셨을 때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군을 바라봤을 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를 최근에 받았었다라고 할까요?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권창일님께서 JYP 엔터의 상승세를 좀 짚어주셨는데 관련한 엔터주들을 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주가 하락이 오랫동안 나왔죠. 지금 살펴보면 JYP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JYP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15만 원대를 찍고서 현재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SM도 그렇고요.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저PBR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그러니까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PER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PBR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몰려가면서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제 음원 판매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공연 횟수 같은 경우도 줄어들면서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부터는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ETF 상품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신인 그룹이라고 하죠. 데뷔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아티스트들의 그런 공연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SM이라든지 하이브 정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위버스를 통해 가지고 굿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쪽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매매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우량합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화장품이나 이 엔터 쪽은 관심을 계속 두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이나 엔터 쪽 관심을 둬도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JYP 엔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엔터주들은 저는 지금 시점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JYP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 부분들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버블 효과 부분들이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굿즈나 해외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팬덤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하이브의 좀 대표적으로 좀 르세라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쇼케이스 부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도 보면은 일단 여성 팬덤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줄었고 반대로 남성 팬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성 팬들 같은 경우가 여성 팬들 대비해서는 구매력이 현재 좀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팬덤 부분들이 계속해서 입지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JYP 쪽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부분들까지도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만큼 일단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3월 말 이후부터는 일단은 저는 엔터주들은 충분하게 주가가 상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도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을 지켜는 봐야겠지만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주가에 저는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만 체크를 했을 때도 일단 지금이 단기적인 JYP의 좀 바닥이라는 부분들로 추측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이 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좀 내가 엔터주가 지금 포트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대표적으로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좀 포트에 좀 가지고 있으셔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주 전반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시고 하이브나 JYP 엔터의 경우에는 지금쯤에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괜찮겠다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양 전지와 관련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효율의 반투명 태양 전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관련주 안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오랜만에 이제 태양전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도 주가 흐름이 저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마다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태양 전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투명한 부분,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작년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반도체 후공정과 이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배당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대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유니테스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로 유니테스트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수혜주 좀 비슷하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태양전지 하나의 모멘텀만 가지고 있기에는 다소 좀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태양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가 일단은 태양전지 쪽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신성이엔지도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전에 좀 나왔던 이슈 한 4년 전에 좀 나왔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 가지고 태양전지 개발을
추진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놓고 보면 신성 ENG 같은 경우가 지금 신재생 쪽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드라이룸을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클린룸을 좀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좀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이유는 일단 신성 ENG가 올해는 좀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인 클린룸 같은 경우가 원래는 좀 국내 쪽에서만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해외 쪽까지도 매출 비중이 확대가 지금 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있어서 해외 실적까지도 충분하게 더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지금 2차 전지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SK 온쪽 조지아 공장 쪽에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매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아직까지 태양전지 쪽에 실적이 잡혀 있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도 있겠지만 사실 태양전지도 잠깐 반짝 뜨고 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다시 최근 들어서 태양전지 쪽이 부각이 된다고 해도 결국 이제 기대감은 조성이 되겠지만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를 최대한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태양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를 상승 턴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이 기대감이 꺾였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르게 빠진다기보다는 좀 아래 좀 하나의 좀 제한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하게 되면 저는 좀 신성 ENG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좀 신성 ENG를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 ENG의 경우는 태양광 전지와 관련하고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도 있는 만큼 신성 ENG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좀 급락세를 보였지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 살펴본다면 2차 전지 안에서도 LFP 쪽이 강세 흐름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 탑 머티리얼의 경우에도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설비 투자에 141억 원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도 8월달, 9월달, 10월달에 2차 전지 쪽 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했기 때문에 1월달, 12월달이나 1월달부터는 2차 전지를 매수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엔캠을 비롯한 전해액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왔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엔캠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오버슈팅의 느낌이 있지만 전액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액 쪽에 대해서 미국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들도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에서 CI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CIS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그 관련되어 있는 업종 내에서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좀 과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과점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전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고 계시다 보면 조금 변동성이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2차 전지는 일단 저점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라는 이야기
이야기가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IPO가 많았죠. 그래서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이 여기서 실제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업종들, 종목들 중에서는 2차 전지 쪽이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도 고객 예탁금이 57조까지 올라가면서 2차 전지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55조, 56조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역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2차 전지 좀 긍정적인 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픽 섹터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굉장히 예리하시게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셀 3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자석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거나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그 양극재라든지 이 소재의 품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보 마그네틱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메리트는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그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 손실이 많이 잡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잡혔었는데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점대까지 많이 밀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10만 원대에서 현재 3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보 마그네틱 탈철 기술 그리고 이 탈철 기술이 지금 이 대보 마그네틱이 만들고 있는 가장 주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튬 쪽에 대한 매출이 탈철기에 대한 전자석 탈철기에 대한 매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는 오늘 종가,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3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대보 마그네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지 가격 종가 정도로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4,500원, 손절 라인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원픽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까 굿뉴스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로봇 쪽에서 좀 원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일단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강한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에도 좀 로봇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좀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지금 없으신데 관심을 이제는 좀 가지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 쪽에 있어서는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또 이제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2년 넘게 좀 드물게 흑자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안정성 부분들까지도 로봇 기업들 내에서는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안정성은 확실하게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이제 삼성전자랑 올해부터 좀 협력 부분들이 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좀 로봇 쪽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 뭐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공장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좀 나선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각광을 받을 기업이 저는 좀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좀 삼성그룹에 대한 좀 후광 효과를 충분하게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도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있어서는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대량으로 로봇을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웹8형 시장이 주를 이룬 만큼 앞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이 개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경쟁력 부분들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주가가 그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박스를 치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도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좀 조성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21선까지도 충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아래로 뭐 6개월선, 1년선, 2년선까지도 정비할 위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이슈만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주가는 좀 급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말씀해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원대로 좀 말씀해드리는데 19만 원대 매물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하게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을 수 있어요.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1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시장가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 손절 라인 1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신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